주꾸미 채널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다시피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을 찝니다. 거기다 주꾸미를 입력하시면 이런 방들이 뜨는데 이거 두 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부방장 방이고요. 이 채널 밑에 있는 것들은 항상 사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져 있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주의하시고요. 주꾸미 단톡방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십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아이디를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주꾸미를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방에 입장시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날 9시에서 12시까지는 라방을 하고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다 알고 있는 뉴스이겠지만 탈완전의 국내 원전 사업은 차질이 많죠. 그래서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체코입니다. 그렇죠? 이 체코 수주가 따지면 한 올해 10월 이후로 예상이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추가 검토가 종료된 후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재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상정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신한울 2호기도 99%로 바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운영 허가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탈원전 정책이 풀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다음 대선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 이 부분을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한소원은, 그러니까 한소원이 결론은 두산중공업하고 함께 한다고 보면 됩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도 준비하고 있대요. 폴란드는 약 44조 원을 들여서 이만큼의 규모 원전 6기를 2040년까지 차례로 건설할 예정인데, 여기에 미국, 프랑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설계 능력이 떨어집니다. 40년 동안 원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하나가 걸리는데, 프랑스 글쎄요.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만약에 짝짝꿍이 돼 있으면 과연 프랑스가 이길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러시아가 건설하는, 근데 러시아니까 여기 좀 이제 애매하죠. 중국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터빈 건물 5개 시설 등 2차 측 분야 EPC 사업에도 추진 중이다. 필요 없고 이거 폴란드, 이거 하나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볼만하다는 생각이. 그 다음 뉴스는 뭐 한빛 한울 원전 원자로 헤드 교체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지금 기간이, 여러분 기간이 좀 길죠. 이거를 하면은 뭐 안전성이 높아져서 뭐 이거 가동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뉴스인 것 같은데, 이게 역시나 기간이 좀 문제입니다.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우리는 뭐 최대 1년 정도로 투자한다 봤을 때, 물론 오래 갖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요. 어제 SBS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 쟁걸음하고 있는데 이 뉴스는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빌 게이츠가 어떤 청정 에너지로 원자력을 비교할 수 없다, 워렌 버핏 사장과 함께 SMR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2029년까지 미국 와이오밍주에 2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이만큼의 SMR 발전소를 짓는 게 목표래요. 역시나 기간은 아쉽습니다. 근데 기간은 아쉽지만 지금 여기는 또 어떻게 엮을 수가 있어요? 뉴스케일이었죠. 뉴스케일이 지금 뭐 어떤 회사예요? 이 원전 SMR 관련해서 세계 1등이에요. 그렇죠. 미국 회사고요. 얘랑 지금 두산중공업 어떤 관계를 잇고 있죠. 그렇죠. 얘가 이제 뭐가 되면 얘가 얘한테 기자재 공급하기로 했죠. 얼마였더라? 1조 5천억 정도였나? 그러니까 지금 뉴스케일이 이제 만약에 판을 키우면 두산중공업도 따라서 엄청나게 호재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해당 뉴스를 갖고 와 봤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사실 도망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도망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좀 많이 늦었죠. 솔직히 그거 참 너무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 사실 도망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다 놓쳤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글쎄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갖고 가는 것도 어쩌면 만약에 100%만 안 들어갔으면 이해되죠. 여기에 만약 100% 들어가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다릅니다. 손절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 때 추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는 거죠. 그런 나머지 50%라도 건지고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시일에요. 가까운 시일에 하면은 그래도 몇 개월이지, 며칠은 글쎄요, 며칠은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꾸미는 여러 번 말하지만 8월, 빠르면 8월, 그리고 한 9월부터 그 체코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코 수주 기대감으로. 만약에 이때까지도 안 올랐다? 그럼 10월 이후에 체코 수주가 완전히 됐다, 그런 뉴스가 뜨면 그때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음고생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빨리 도망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에도 물린 것 같던데, 우리 기술은 정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분명 체코 수주 뭐 이런 거 되면 더 심하게 날아가긴 할 것입니다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꾸미가 항상 두 가지 종목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고, 물론 이거 8일 동안 진행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끝나면 멀었지만 지금 나온 뉴스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한국과 호주가 수소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 수소차와 배터리, 그러니까 차와 배터리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그래서 우선 한 두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여기 있죠. 그 수소 관련주도 다 엮일 거예요. 어제 라방에서 정리를 해봤지만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EM코리아가 과거 대장이었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작년 9월경에 얘가 대장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주식도 여러분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계속 물음표예요. 물론 수소도 언젠가 뜨겠지만 그거 뭐 뜨고 있지만 글쎄요, 이거 장기적으로 갖고 갔다가는 필요 볼 수도 있어서 아무튼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사실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정말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걱정을 너무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유의미한 자리 하나 그어보면 여기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좀 밑에 있지만 이 근방에서 유의미한 자리라 보면 여기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죠. 여기서 유의미한 자리를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 7,000원 선.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 만약 이때 사요. 손절 라인을 잡는 거죠. 손절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그냥 나는 나오겠다. 여기 이탈하면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난 여기서 익절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야 수익이 너무 크다. 이렇게까지 바라는 건 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안에 박스를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수소 관련주.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이게 호주죠. 호주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뭐 이렇게 중국 이렇게 엄청 큰 국가면 더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저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한번 그냥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움직임을 주는지 안 줄 수도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죠.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하면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 아니면 현대자동차 아니면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독 들어볼만 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말했었죠. 제2의 HMM이 될 거라고. 아직도 이 생각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25만원까지 와주길 바랄 뿐인데 잘 오지를 않네요. 그 다음으로 볼만한 뉴스는 이런 겁니다. 중국이 이제 G7 경영에서 중국은 호구가 아니다. 보호법을 즉각 시행했대요. 이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죠? 미중 갈등 이 관련주들이죠.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임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얘네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식들이지만 그냥 갖고 와 봤어요. 여기서 원래 대장은 유니온 머터리얼 그리고 요즘엔 티플렉스가 좀 대장하고 있는데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버리세요. 근데 아무튼 유니온 머터리얼이었고 여기에 추가가 안 돼 있지만 동국 RNS도 얘네도 히토리오 관련주로 해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덜 올랐던 많이 오르지 않았던 최근에 대장이었지만 이거 두 개도 한번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뭐 자리도 한번 그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죠. 뭐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 오면 한번 들어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쁜 자리 하나 있긴 하네요. 7,200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G7 관련해서 움직임 줄 수 있는 주식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백신 맞으면은 이제 격리 면제해달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 G7 회의 좀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항공주들 아니면 여행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항공주보다는 여행주에서 노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맨날 말씀드렸던 인터파크 좋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이거 두 개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는요. 사실 노란풍선을 보고 있었지만 노란풍선보다는 이거 두 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터파크와 참 좋은 여행이 좋아 보이고요.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니까 항상 투자할 때도 주의를 가져야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100일 이내 백신 개발 공동행동 계획을 이제 뭐 서명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카비스 베이 선언. 선언에는 향후 유사한 질병의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은 물론 검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허가하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근데 맹점은 다음번이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뉘앙스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우리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AG가 백신이죠. AG 관련주들 보시면 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과거 단타데이 동안에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시세를 줄 수는 있습니다. 얘네는 특히 부담이 없어요. 안 오르면 그냥 팔면 돼요. 하락이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락이 나올 이유는 없어요. 얘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만 그냥 소식이 안 나오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얘네들도 혹시 움직임 주는지 한번 봐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추정하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 아무튼 이런 것도 추가해서 한번 관심을 더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여러분 두산중공업으로만 방송을 찍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한계점이 느끼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종목들도 소개시켜 봤는데요. 사실 접근법은 좀 다릅니다. 두산중공업, HMM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갖고 갈 종목들인 걸 반면에 중장기로 갖고 갈 종목들인 반면 방금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그냥 단기로 보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종목들입니다. 왜냐면 그냥 이슈가 빵 하고 끝나면 다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접근법이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뭐 그냥 여담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